시티타임스 초대석. 오늘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일 옛 충남도의회 사무실로 이전을 한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창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제일 먼저 도심으로 네. 이제 나오셨습니다. 네. 이전하신 소감과 더불어서 오늘 또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원도심 나오니까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전의 역사와 또 그리고 문화, 예술,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원도심 아닙니까? 네. 그곳에 단독 건물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원도심으로 나온 것은 이 원도심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몇 조를 투자했지만은 그 기미가 별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네. 이건 뭐 우리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모든 도시들의 원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둔산에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정말 현장에서 밀착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좀 더 아픔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그리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맨 먼저 원도심을 달려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대전이 멋진 도시, 매력적인 도시라면은 원도심이 살아가 나야 되겠고 특히 우리는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과학도시의 많은 제품들이 이 문화예술과 접목이 안 되면은 고급 부가가치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원도심 살려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연구단이 산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우리 시티타임즈가 앞으로 독자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계몽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대전발전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를 꼭 집어서 네. 정답을 말씀하시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글자 그대로 대전 발전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대전 발전 그러니까 뭐 전기를 생산하는 연구원인가 예.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네. 정말 대전 발전 모든 분야의 발전을 연구하는 곳이다. 네. 이 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뛰다 보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의 박사들이 23명이 있습니다. 이 23명이 각 분야 교통이면 교통,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환경이면 환경 또는 뭐 복지면 복지 모든 분야의 아주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대전 미래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정책으로 제안하면 공무원들이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0년 동안 약 13년 됐군요. 대전발전연구원이 생긴 지가. 그동안 많은 보고서를 냈고 대전발전에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창규 원장님께서는 지금 5대 원장님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세월이 이제 그만큼 흘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 그간의 대전발전연구원의 실적이라면 어떤 것이 될까요? 많은 그동안 원장님들이 뭐 큰일을 해오셨고요. 네. 이제 대전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왔고 저는 오면서 맨 먼저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일을 했습니다. 네. 일단 연구원들이 힘바람이 나야만이 대전 발전을 위해서 정말 멋진 구상을 내놓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인사 문제에 맨 먼저 신경을 썼는데 네. 그동안 좀 고질적으로 인사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한 11개월 매달려서 해결해 줬습니다. 네. 그 개인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웠던 일이고 또 연구원도 그것 때문에 아주 짐이었는데 그 문제를 제가 한 11개월 매달려서 해결해 줬고 또 승진 문제가 이게 아주 적체되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시장님과 협의해가지고 다 풀어줬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특별히 다른 또 평가 제도가 있는데 그걸로 연봉을 받는데 승진까지 묶어두는 것은 연구원들에게 상당히 뭐랄까 우울감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대전발전연구원을 아는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고 어떤 일 하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대내외적인 홍보 활동이 저희가 주력을 했습니다. 더 많은 언론과 접촉을 했고요. 더 많은 보고서를 홍보하기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보다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언론 노출 빈도가 아주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 또는 외국 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 또는 해외 어떤 기관들과 관계를 맺어서 연구에 이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의 후쿠오카 도시연구소와 MOU를 맺고 또 중국 대련 발전연구원과 또 MOU를 맺어서 연구를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그 대전에 아주 그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연구단지라든지 대학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저희가 전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희 연구에 자문을 받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한다면은 전직 장관 11분을 대전발전연구원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네. 이분들을 모신 이유는 역시 이제 국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전의 현안 문제 해결하는데 이분들의 지혜가 매우 중요하고 네. 또 그분들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지원이랄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인적 네트워크. 예, 그래서 네. 저희가 1년에 2번씩 전직 장관을 모시고 미래 대전 기획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이곳으로 나온 것도 원도심 활성화를 직접 현장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원도심 활성화가 대전 발전의 바로메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원도심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 또는 바꿔나가야 된다고 원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원도심을 물리적으로 재정비하는 쪽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헌 건물을 다 뜯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 정비가 이제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민간 투자자가 들어와서 거기다 건물을 새로 짓고 아파트를 분양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어차피 이제 저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저성장 사회에 맞게끔 원도심의 개발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도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살리는 그런 개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원도심도 세 가지 큰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요. 창조도시. 창조도시의 원천은 문화예술입니다. 이게 대전의 창조도시가 될 곳은 원도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원도시 맡고 있는 문화와 예술과 스토리를 잘 발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기도록 만드는 그런 공간을 창조적 도시를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첨단을 거기다 얹혀야 됩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듭니다. 유비쿼터스는 이제 지능형 도시, 똑똑한 도시죠. 모든 문화예술의 감상이라는 체험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를 또 가미할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요즘 도시의 트렌드는 녹색 도시거든요. 에코 도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는 도시, 가능한 교통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도시, 컴팩시티라고 그러는데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탄소가 없는 그런 제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세 가지의 융합된 도시, 이걸 우리가 스마트 미래 도시라고 합니다. 네. 이걸 우리 원도심에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원도심의 중요성, 이제 그 문화를 이제 제일 먼저 꼽아주셨는데 대전을 고향으로 뒀던 분들이 떠나서 이제 몇십 년 만에 오면 대전이 많이 바뀌었구나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는 그만큼 뭐 빌딩도 많이 있었고 도시계획도 잘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옛날 것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그렇죠.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충남도청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이 자리죠. 충남도청의 옛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대전의 숙제라면 숙제일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뭐 충남도청이 이제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떠나면서 많은 인력들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식당들이 문을 닫고 또 상가들이 좀 손님이 끊기고 뭐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저는 이게 어떤 그 원도심 발전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충남도청 본관 건물을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복합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대흥동 문화예술 거리, 은흥정이 거리, 그리고 중앙상가, 시장, 대전역 뒤편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문화예술 발전소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문제는 이 충남도청의 땅이 현재 지금 소유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양해받아야 되거든요. 이 충남도는 국가로 반납하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새로운 도청사를 짓는 돈을 지원받고 국가는 이걸 대전시에 양해해주고 그러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합문화예술 교육공간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문화와 예술의 창작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도 이 공간과 더불어서 거리가 대전역까지 약 1km인데요. 이 거리가 복합적으로 문화예술이 발전한 곳은 아마 전국에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대전의 원도심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우선 선결 문제는 이 부지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선결이 돼야 네. 그다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 가지 우리 경찰청 그 땅도 네. 이게 기재부 땅입니다. 기획재정부 네.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양해를 받느냐. 이게 합쳐서 11,000평이거든요. 네. 이게 한 덩어리로 개발이 돼야 아마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의 또 잠재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시의 배후 도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점인데 지금 뭐 국무총리실뿐만 아니라 정부 각 청사들이 세종시로 이제 이전을 해서 도시면모가 네. 좀 이제 갖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세종시와 대전시와의 그 연계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최근에 이제 대전시 이제 인구가 일부 세종시로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갔죠. 네. 네. 걱정들 하시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전과 세종은 한 덩어리고 같이 발전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최근에 총리실에 차관을 만나고 왔는데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요즘은 서울 올라가면 서울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네.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공무원을 보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 이리 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권력이 중심이 세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은 못 느낄 텐데 이제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이 대전과 세종으로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과 세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세종시가 뿌리를 내려면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동안은 대전에서 좀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돼. 모도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세종시 잘 발전되면 그러면 또 대전인구가 빠져나가 공동화되지 않냐 그러는데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인구를 받아들일 것도 대전뿐이 없다. 그 대전과 세종은 거대한 하나의 수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전과 세종 사는 분들은 축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로 대전시 인구가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는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그럼요. 없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세종시가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이제 대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네, 또 많은 그 학자들이 말씀하기를 네. 브라질리아가 이제 브라질 수도 아닙니까? 네, 네. 실패했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 말하자면 의지에 떨어져 가지고 주변에 네. 도시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발전시키는데 50, 60년 걸려도 제대로 좀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근데 세종시는 대전이라는 큰 모도시가 있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능적으로 연계하면은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서 대전은 과학 경제 수도로 발전하면 아주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창규 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래 대전시가 머릿속에 서서히 그려지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대전발전연구원장님의 입장에서 대전시에서 가장 급선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원도심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또 원도심이 살아나야 신도시도 신바람이 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원도심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래서 원도심이 살면 대전이 매력 있는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전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30% 미만이에요. 서울은 61%쯤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성공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또 충청 광역권 철도망을 통한 3호선 이게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도로도 BRT라든지 여러 가지 버스 전용 차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매연이 없고 또 기름을 낭비하지 않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대중교통이다. 이제 세 번째로 한다면 재밌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 들어보니까 대전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놀러 어디 가냐면 서울로 가거나 부산 가거나 대구로 간다 이거예요. 대전은 놀 곳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익사이팅한 공간, 물론 원도심이 그런 공간이 돼줄 거라 생각하지만 또 젊은이를 위한 첨단적인 어떤 놀이 공간이랄까요? 테마파크를 만들어야겠다. 이것도 우리 대전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엑스포 과학공원과 대동 연구단지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대한민국 창조 경제의 전진기를 만들 것이냐. 이 정부의 지금 그 키워드가 창조 경제인데 대전이 이미 실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
이것이 이제 저희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도시죠. 예. 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느냐 예. 하는 것이 이제 숙제인데 네. 역시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네. 절차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만 그려놓고 지금 손을 못 댄 게 많은데 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시민들의 좀 뭐랄까 그 좀 느긋한 그런 성격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전이 빨리빨리 좀 변해야 되는데 그래야 세종시의 어떤 그런 변화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데 네. 이것 검토하고 저것 검토하고 자꾸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 매우 중요하지만은 한 번 좀 의견이 모아지면은 바로 뒷받침해주고 또는 거기에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데 대전은 하여간 논의만 하다가 끝나는 게 많다. 그래서 항상 찬스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일이 아마 대구나 광주 같으면 누가 이제 비교를 하는데 다 이루어질 일을 대전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 우리 과학공원 문제만 해도 20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서 진행을 해야 되지. 뭐 좋은 게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것은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민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순식간에 그런 그 느긋한 여유 있는 마음이 체질 개선되는 건 아닐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언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아무래도 좀 통찰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몰아가야만이 대전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다면은 힘을 좀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 언론들은 좀 잘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을 묶어주고 또 여론을 공론화해서 계도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좀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는. 물론 뭐 여론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구상은 다 머릿속에 있고 서류 속에 다 있습니다만은 그 구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안 돼서 미래의 그 활발한 대전의 발전상을 볼 수 없다라는 아주 안타까움이 섞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것은 지역민들 그리고 지역 언론 또 지역에 있는 그 관계 공무원들도 하나가 된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대전 시민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네. 정말 대전은 행복한 도시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여유를 둘 수 있는 곳이다. 또 안전한 곳이다. 그리고 자부시민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전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아마 대전이 다른 도시보다 너무 잠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도시를 물릴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모두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시를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창기 원장님께서도 연구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네. 보다 더 나은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끊임없는 연구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이 한때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명성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대전을 다녀가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는 데는 전국의 최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그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고 또 적극적인 성원 또 적극적인 청원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4월 1일 옛 충남도 의회 건물로 이전해서 현판실을 가진 바 있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창기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